자, 보겠습니다. 안양예고 2학기 기말 수2 함수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인데 닫힌 구간 제로 루트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롤의 정리가 만족되려면 첫 번째,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가 아니라 롤의 정리이기 때문에 구간의 양 끝값 0과 루트 3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원래는 확인해야 되는데 같나봐. F0랑 F 루트 3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롤의 정리의 조건을 만족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F'C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C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C가 어디 존재하는 거냐면 열린 구간 제로 루트 3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하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이고 f'c는 6c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6으로 묶어주고 c제곱 마이너스 1은 c 마이너스 1 c 플러스 1 갖다 곱한 거고 그게 0이면 결과적으로 c는 마이너스 1 또는 c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F'이 0되게 만들어주는 C는 마이너스 1도 있었고 1도 있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범위 안에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C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만족하는 숫자들을 갖다가 더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함수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확히 미분을 통해서 판정을 해보자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 갖다 곱한 거고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호가 풀이고 그래서 어디서 감소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감소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마이너스 0.5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의 그 구간을 둬도 그 구간 내에서 프라임이 0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b-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감소하는 구간이 제일 길어지면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게 여기까지 길어지겠죠. 마이너스 1, 1까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고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최대값은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세 번째. 닫힌 구간 0, 3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 최소, 극대, 극소 그런 것들 물어보면 무조건 뭘 때려라? 미분을 때려라. 그래서 f를 지금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되고요.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1과 2에서 만나고 풀입니다. 그러니 원래 있었던 함수 f를 예측해서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그래서 함수를 어디다 갖다 그려야 되는 거냐면 0, 3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저거는 선생님이 대충 갖다 그려놓은 거고 분명한 건 그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1에서가 최대인지 3에서가 최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F1하고 F3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큰 값이 뭐가 될 거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0하고 F2 중에서 더 작은 값이 뭐가 될 거다? 최소값인 스몰 m이 될 것이다. 계산하셔서 직접 더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4번으로 가보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입니다. 이거 오랜만인 것 같아. 왜냐면은 보통은 원래 그 위치에 어떤 식을 안 주고 보통은 속도를 주고 속도를 통해서 위치를 역으로 추론하게 만들어주는 문제들이 더 많은데 얘는 위치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앞으로 갔다가 얼마큼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점에 왔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인 거야. 그럼 첫 번째 기억. 출발 후 원점을 3번 지났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점을 지났다라고 하는 건 여기 다시 이 T축에 도착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T축에 있을 때가 위치가 0인 거니까. 그래서 2일 때도 한 번, 4일 때도 한 번, 6일 때도 한 번 계속해서 원점에 도착했네요. 출발한 후 원점 몇 번 지났다? 3번 지난 거 맞는 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많이 바꿨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많이 바꿨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바꿨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t가 6일 때 뭘 물어봤냐? 속도를 물어봤는데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t가 6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가 0인 게 맞는 말이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오케이? 그래서 위치가 나와 있는 요 형태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속도를 판단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이례적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5번으로 갑니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다 라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뭐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냐면 미분계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고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도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도함수 f'x가 6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 되고 그걸 적분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8x 그리고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얘기했냐면 1,8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f에다 1 집어넣었을 때 8이 되게 만들어주는 c값 구할 수 있겠죠? c 구하고 나면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번이었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누구를?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적분하는데 얘는 뭐가 좋은 문제? 적분 범위가 좋은 문제. 대칭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녀석들이 있음. 4x 세제곱과 2x 계산 안 해도 됨.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녀석은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 dx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0a가 되고 2가 있고요.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a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2a가 36이 되게 만들어주는 a 값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풀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연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뭐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는데 계속 튀어나오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계속해서 증가하든지 계속해서 감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맞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증가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뭘 또 때려봐야 된다? 미분을 때려봐야 된다.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a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x제곱 앞에 개수가 3인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쪽으로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f'이 계속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프라임이 계속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x축보다 아예 위에 있거나 아니면 한 번만 만난다. 그래서 얘는 안 만나는 거, 얘는 중근 갖는 거. 그래서 이거 이퀄 제로에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c.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여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고1 때 했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8번.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최근에 했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한쪽으로 딱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 왼쪽에 있는 3차식을 fx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면 f'x는 미분하는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고 3x로 묶어주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0하고 2에서 만나고 그래서 부호가 풀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x가 2일 때 그 다음에 이 fx 이퀄 0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x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f0는 0보다 커요. f2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두 개를 만족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한 큐에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f0와 f2의 곱이 0보다 작다를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f0하고 f2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은 건 위에다 말해 놓은 것처럼 f0가 양수, f2가 음수 또는 f0가 음수, f2가 양수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불가능하죠. 왜? f0는 극대고 f2는 극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의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9번.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뭐냐면 만약에 어떤 적분이 나왔는데 적분 범위가 뭔지 모르는 함수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져 있다면 걔는 어떤 적분 값을 갖게 될 테니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 값을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상수로 놓고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얘는 뭐냐면 그 dx분의 d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그러니까 ft를 a부터 x까지 적분한 걸 다시 dx분의 d x에 관해 미분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대로 fx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니까 얘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수부터 변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쟤는 x부터 제로까지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뒤집어 버립시다. 제로부터 x까지로. 그리고 뒤집으면은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5t 세제곱 마이너스 2t dt인데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5t 세제곱 플러스 2t dt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fx는 요거다. 미분을 하고 싶다. 첫 번째 이유는 f'x가 나와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그 0부터 x까지 저 형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미분을 통해서 뭔가 득을 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f를 미분한 것은 dx분의 d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5t 세제곱 플러스 2t dt니까 안쪽에 저 t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5x 세제곱 더하기 2x고 갖다 집어넣고 1부터 2까지 그것을 적분하여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혹시 질문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푼 사람들이 있나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라잖아. 그러면 정적분을 직접 해보는 거야. f'의 부정적분 중 한 놈인 fx를 갖다 놓고 1하고 2니까 얘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f2에서 f1을 갖다 빼는 거예요. 그럼 f2는 뭐냐면 여기는 요식을 이용을 하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5t 세제곱 플러스 2t dt에서 빼는 겁니다. 인테그랄 f1이니까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5t 세제곱 플러스 2t dt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t 세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 빼버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것만 남아? 1부터 2까지 적분한 것만 남겠지.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5t 세제곱 플러스 2t dt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위에서 한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면 f'x가 얘고 집어넣고 1부터 2까지 적분할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방법 자체가 두 가지가 있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부정적분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이 나온다면 그걸 직접적으로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10번. fx가 x 이퀄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6을 갖는다. 조건 두 개인 거죠.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니까 f3이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f'3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f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미지수를 몇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a 하나, b 하나. 그래서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6인 거, 미분해서 3 집어넣어서 0인 거,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어서 함수 정확히 만들고 극대값 찾아서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0번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11번. 자, 마이너스 1,2에서 주어진 곡선에다가 접선을 갖다 그었대.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제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너무 대충 그렸다.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중요한 건 정확한 그림인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에서 저기 있는 3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는 게 문제의 목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접점이죠. 그래서 뭐부터 설정할 거냐면 접점부터 t,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플러스 3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 빼기 2니까 플러스 1 한 게 뭐랑 똑같냐면, 얘를 f라고 하면 f'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이고 저기다 x 대신에 t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준 것과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하고 t 플러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것과 같고, 다시 한번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t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입니다. 연산이 조금 편해요. 날라갑니다. 한쪽으로 다시 넘겨주시면 3t 세제곱에서 t 세제곱 갖다 빼니까 2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제곱이 0인 거고, 그래서 t제곱으로 묶어주면 t제곱 곱하기 2t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니까 t 값은, 그러니까 접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접점의 x좌표는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 0하고 2분의 3이 접점의 x좌표인데 f'x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갖다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아마 4분의 얼마냐?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 음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울기가 뭐인 거? 양수인 거.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f'0 1이 되는 것이고, 접점의 x좌표가 0이니까 0,3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1, 접점의 좌표는 0,3이 되는 직선을 찾는 것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목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뭐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귀퉁이에서 정사각형 4개를 잘라가지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첨단 기술이 날 버렸다. 슉.
최첨단 기술이 날 버렸다.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줄 생각은 없나 봐요.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해 못한 사람 눈빛을 본 것 같은데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잘려진 하나의 정사각형에 조그마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스몰 x라고 부르도록 한다면 지금 또로로로로로로롱 또로로로롱 이렇게 전개도 갔다가 접어가지고 새롭게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밑변은 10-2x가 밑변인 정사각형. 그래서 10-2x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x 만들어준 게 바로 부피 vx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3차. 함수가 만들어졌고 미분해가지고 최대가 되는 부분 찾으시면 되겠죠. 원래는 조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 x는 저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요만큼의 변의 길이가 10-2x니까 10-2x가 0보다 크다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x가 5보다 작다. 그러니까 x 값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오케이? 결론은 미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입니다. 뭐 구하랍니까? 넓이 구하라 했죠.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라 했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교점을 구할 겁니다. 교점. 어떻게 만나는지. x세제곱과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2x-6이 만난다.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2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이퀄 0. 그 다음에 얘를 2로 묶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원래는 적당한 x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가만 보니까 4개짜리에 가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 2개씩 묶었을 때 연산이 잘 되는. 지금이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x제곱으로 묶어주면 x-3 만들어주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서도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게 되면 공통적으로 x-3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얘가 x제곱 x-3 마이너스 2의 x-3 그래서 만약에 x-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퀄 0 즉 3 또는 마일 또는 1이다. 이렇게 총 3개의 교점을 갖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x세제곱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3차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대충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그림인 게 얘가 3번 만나야 되거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x세제곱에서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을 갖다 빼서 적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는 더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에서 x세제곱을 갖다 빼서 적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뒤쪽 적분은 방법이 없어요.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적분은 그나마 조금 개겨볼 만한 것 같아. 왜냐면은 적분 범위가 좋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전개시켜가지고 홀수차 다 버리고 남은 짝수차 수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몇 배? 2배. 뒤쪽 건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연산해서 답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1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오히려
위치 나오는 거 앞에 있었는데 조금 어색했잖아. 오히려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오케이? 그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P라고 하는 녀석이 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냐인데, 첫 번째 뭐라고 물어봤냐면 출발 후 원점을 2번 지난다 했죠. 근데 지금 얘는 속도니까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면적을 구하셔야 됩니다. 짠, 짠, 짠. 첫 번째 삼각형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1 직사각형, 그 다음에 2짜리 사각형, 삼각형. 그래서 지금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출발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t가 1일 때 원점에 한번 옵니다. 마이너스 1에서 앞으로 1만큼 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앞으로 1만큼 갔다가 뒤로 1만큼 돌아오죠. 그러니까 t가 3일 때 또다시 어디에 있습니까? 원점에 있죠. 그리고 뒤로 1만큼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1만큼 가니까 t가 5일 때 또 원점에 있죠. 그 다음에 이만큼 앞으로 가서 맨 마지막엔 어디에 서 있냐면 4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 1번은 틀린 말이다. 출발 후 원점 몇 번 지났다? 3번 지났다. 두 번째, 점피는 출발 후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1초 동안 멈췄다면, 멈췄다는 건 속도가 얼마야?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 속도가 0으로 그대로 유지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가 그나마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 5에서부터 6까지. 근데 그때는 속도가 0이 아니고 얼마야? 2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지 얘가 멈췄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틀린 말. t가 3일 때의 위치와 t가 6일 때의 위치는 다르겠죠. 왜냐면 t가 3일 때 원점이었고 t가 5일 때 원점이었고 t가 6일 때는 이만큼 앞으로 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도 틀린 말. 네 번째, t = 1에서 t = 6까지 움직인 거리는 1에서 t가 1인 거에서부터 어디까지? 6인 것까지.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 실제 이동한 거리니까 1,1,1,1이면 전체 얼마만큼? 6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저는 8만큼 이동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 오케이? 마지막, t = 1에서부터 t = 8까지 뭘 물어봤냐면 위치 변화를 물어봤죠. 맞습니까? 위치 변화량은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이동 거리와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인정하는 개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 뒤로 1, 앞으로 1 해서 1부터 5까지는 위치 변화가 없었고 5초부터 8초까지 앞으로 2 가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는 거다? 4만큼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4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15, 16번까지 설명하고 다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요? y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x제곱이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fx라고 부르도록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의 x 빼기 2,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그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0이 fx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하고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fc라고 하는 상수 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이게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c가 아니라 x예요. 안 풀리셨던 분들은 c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랬을 겁니다. 오케이? 미안해요. 자, 그래서 y는 x제곱과 y는 fx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그러면 지금 그 y는 x제곱은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그 fx라고 하는 함수는 위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2,10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10, 그 다음에 여기가 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을 x = a라고 하는 직선이 서로 2등분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 a의 값이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교점을 찾아봅니다. 뭐냐면요. x제곱하고 여기는 요 함수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더하기 10 한쪽으로 넘기면 2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니까 인수분해하시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x가 1일 때 대충 그림 잘 갖다 그려놓은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저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위쪽에 있는 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얘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기 이 교점 찾을 때 했었던 식을 조금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변에서 좌변을 빼는 거니까 아래 계산해 놓은 것과 다르게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만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수분해까지 되어가지고 결국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하시면 6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4의 세제곱 64 3분의 64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넓이인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x 이퀄 a가 2등분한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x 이퀄 a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a부터 1까지 적분한 게 값이 같단 말이거든? 맞습니까? 근데 저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형시켜 놓은 함수를 보시면요. 위로 볼록한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3과 1에서 만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에서 만난 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적분을 해봤더니 적분값이 3분의 63 거고 그게 절반이 되는 3분의 32가 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거 좌우 대칭인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 마이너스 3과 1의 가운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궁금하면 안 궁금하길 바래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dx가 3분의 32가 되게 만들어주는 a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그 6분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공식을 사실은 풀 필요도 없이 계산할 수 있었던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16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물어보고 있다. fx는 x 이퀄 3에서 극값을 갖는다. x 이퀄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f'3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근데 f'3이 0인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만약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f'3은 f'-1이랑 같은데 f'3이 0이고 f'-1도 0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f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미분한 f'x는 3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며 f'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었을 때 둘 다 0이 되는 거니까 f'x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오케이?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날 거고 풀이니까 극대값은 f-1 그 다음에 극소값은 f3이 되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f-1에서 f3을 갖다 빼주면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원래대로라면 어떤 차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절대값을 씌워 놔야 합니다. 왜냐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항함수, 그것도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그러니까 F-1에서 F3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는 게 함수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전개해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F'을 적분해서 Fx를 만들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그리고 플러스 적분상수 C로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 C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왜? 극대극소의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F-1과 F3을 구하면 둘 다 C가 나올 거고 그 두 개를 갖다 빼는 과정에서 C가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선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4에서부터 12까지 f의 x-1 dx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그 f의 x-1은 어떤 함수냐면 원래 있었던 f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f의 x-1을 마이너스 4에서부터 12까지 적분했다는 건 실제로는 마이너스 5부터 11까지 fx를 적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고 마이너스 5부터 11까지는 적분 범위가 얼마만큼? 16만큼 되는 거죠. 맞습니까? 16만큼의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건 나에 보니까 fx-2가 fx 더하기랑 같다.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자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fx는 f의 x 더하기 4니까 이 함수는 주기가 4인 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단위로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나눠지니까 x에다 2를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8 두 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x 이퀄 2에서 연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오른쪽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어도 0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는 뭐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그 x 이퀄 2에서도 연속이고 0랑 4에서 8에서 이렇게 계속 연속이 될 테니까 연결되는 형태의 연속함수일 것이다. 그러니 마이너스 5부터 11까지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적분 범위가 16이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범위에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를 적분한 거에 그냥 몇 배로 계산해도 4배로 계산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0부터 4까지는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의 함수를 각각 나눠서 적분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8번으로 갈게요. 어느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출발해서 맨 위층까지 올라갈 때 처음 3초 동안은 4m/s의 가속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의 그래프를 갖다 그린 거냐면 속도 그래프를 갖다 그린 거고 처음 3초 동안은 속도가 12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초부터 9초까지는 3초에서의 속도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 이 10이라고 하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t가 9일 때 그 다음에 9초부터는 마이너스 3m/s의 가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몇 초가 지난 거냐면 4초가 지나서 13초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도록 12만큼 떨어지려면 4초가 걸립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1층에서부터 맨 위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는 이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속도 그래프를 갖다 그려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9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k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8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을 이은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선분이 아니라 더 큰 식으로 직선 AB로 표현을 하자면 직선 AB의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2며 2,8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2x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분하고 만난다는 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k와 2x 더하기 4가 만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해줄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만나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k-4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식을 f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미분을 때리면 3x제곱 더하기 6x-9가 되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3이고 인수분해하시면 x 플러스 3과 x-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3과 1에서 만나고 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x가 1일 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fx 이퀄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선분이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원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함수값을 몇 개만 따보면 f의 마이너스 1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9 플러스 k 마이너스 4 계산하시면 k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f1은 1, 3, 마이너스 9 더하기 k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k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 보자면 f2는 8,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18 더하기 k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0에서 21을 갖다 빼니까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이 함수를 갖다 그려보면 여기쯤에서부터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점이 이제 마이너스 1, k 플러스 7이고 여기가 2,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1, k 마이너스 9도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만 축이랑 같다가 만나게 할 건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몇 번 만나게? 한 번만 만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어야지만 딱 몇 번 만날 거다? 한 번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해 k 플러스 7은 0보다 커야 되는데 k 플러스 7 자체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만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는 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만나는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여 문제의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는 3차 방정식 실수 전체 이야기처럼 만들어 놓되 최종적으로는 어떤 선분과의 교점이니까 선분이 정의되어 있는 x값의 범위에서만 f도 그리고 축도 생각하고 그 교점을 통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발사체 A, B를 발사한 지 t초 후의 속도를 각각 VA, VB라고 하면 VAT는 40분의 1t제곱, VBT는 AT다. 그럴 때 다음 조건에 따라서 두 발사체 A하고 B를 결합하려고 하는데 결합. 그래서 A를 발사한 지 2초 후 같은 지점에서 B를 쐈어요. 근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하는 순간 A하고 B의 속도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시작점이 있는데 얘가 출발이 아니라 A를 발사했고 2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A를 발사했고 2초가 지났습니다. 식을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2초 지난 상태에서 A는 얼마만큼 이동해 있을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0분의 1 t제곱 dt 만큼 이동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해 보시면 120분의 1 t세제곱 0이고 2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갖다 빼는 거니까 120분의 8이고 4로 나누면 8로 한 번에 나눠지네요. 15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5분의 1km만큼 지금 A가 앞서 있는 상태.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2초가 지나갔고 15분의 1이라고 하는 거리만큼 앞에 가 있는 A라고 하는 녀석이 이 상태를 t가 0인 걸로 지금 조금 바꿔보도록 하자. 오케이? 얘가 t가 0인 상태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t가 0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k초. A가 발사된 지 k초. 그러면 한번 또 고쳐야 되니까 네, 그냥 t가 2인 상태라고 할게요. 앞으로 매치나 뒤로 매치나 똑같은 건데 이때가 이제 t가 2인 상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가 k가 되었을 때 A하고 B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결합해야 되는 상태인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녀석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가 t가 2인 걸로 지정을 해놨잖아. 그래서 A는 아까 2초 전에 t가 0일 때 출발한 게 맞으니까 지금 A를 발사한 지 2초 후 t가 2가 됐을 때 VAT는 여전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분의 1 t제곱인 게 맞아요. 근데 B는 발사하고 난 t초 후의 속도가 VBT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VBT는 처음에 쐈을 때 속도가 0인 것부터 출발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시각의 시점이 t가 2일 때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t-2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a만 먼저 2초간 이동한 거고 그리고 나서 b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b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a 곱하기 t-2라고 설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2초부터 k초까지 흘렀다. 둘이 뭘 해야 됩니까?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t가 k가 되었을 때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는 최초 15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2에서부터 k까지 VAT 40분의 1 t제곱 dt가 지금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는 안 움직이고 2초에 발사해가지고 a 곱하기 t-2라고 하는 속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인테그랄 2에서부터 k까지 a 곱하기 t-2 dt 요 두 가지 관계가 하나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둘이 t가 k일 때 위치가 같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뭘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이 결합하게 되는 같은 위치에 온 순간 둘의 속도가 같아야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때의 속도가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t가 k일 때 두 녀석의 속도, 다시 말해
40분의 1 k제곱 하고 오른쪽에 a 곱하기 k-2 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a하고 k에 관한 식이 위에서 아래에서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두 개를 잘 갖다 연립하면 a가 k 값을 각각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뒤쪽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fx의 절대값 쉬운 함수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gt, dt 하면 되는 거니까 gt라고 하는 함수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를 갖다가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6x제곱 더하기 12x 6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2와 0에서 만나고 풀이니까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x가 0일 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값도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데 얘가 0,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요 점이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x축 하나 갖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접어 올려서 이제 절대값 fx를 갖다가 만들어 주자면 두껍게 핑크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서부터 올라왔다가 하고 또 이제 그림을 갖다 그릴 건데 사실은 저 핑크색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궁금한 상태니까. 그래서 얘가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접어 올라가서 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절대값 f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2가 차지하고 있죠. 왜냐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gt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 그려본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다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체 어디에서 다시 함수값이 오른쪽 t에서의 함수값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지점이 함수값이 2가 되는 거고 그게 원래 있었던 빨간색 함수에서는 얼마가 될 때를 말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f 원래 있었던 함수에다가 2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6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한쪽으로 넘기면 2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것이고 2로 나누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0 되죠. 슬쩍 확인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의 값이니까 제일 가능성 높은 녀석이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고 위로 올라오면 요 점이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gt라고 하는 함수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계속해서 2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지금 t가 0인 데까지는 요 t에서의 함수값이 될 건데 그 t에서의 함수값도 원래 있었던 f에서의 함수값에다가 뭐를 갖다 곱해놓은 거냐면 마이너스 갖다 곱해놓은 거죠. 접어 올린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얼마냐면 0,6이니까 계속해서 6이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여기랑 만나는 요 지점은 원래 있었던 f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12가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만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1을 넘냐 안 넘냐의 문제만 확인을 하면 되니 f라고 하는 함수의 1에서의 함수값은 2 더하기 6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이쯤에 1,2가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을 넘어선 부분까지 6일 테니까 뭐 여기가 대충 알파는 1보다 큰 거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GT DT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2를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는 마이너스 FT를 제로부터 1까지는 6을 적분하여 그 적분값이 뭔지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gx가 f 빼기 f 마이너스 x고 h는 f 더하기 f 마이너스 x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g에 만약에 마이너스 x를 구하게 되면 얘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x고 얘는 마이너스의 f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gx가 됩니다. 다시 말해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니까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냐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h라고 하는 함수에다가도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h-x는 f-x 더하기 fx는 그대로 hx가 되는 거니까 h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인 거냐면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인 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 g하고 h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이런 겁니다. f 더하기 h라는 함수가 있는데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b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대. 근데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f 더하기 hx dx고 얘는 a부터 b까지 f 더하기 hx dx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고 2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f 더하기 h를 적분한 게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게 0이 되는 건데 물론 a랑 b랑 같으면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f 더하기 h dx의 값이 0이 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f하고 h를 갖다 더한 함수가 x쪽보다 위아래로 그림이 구성이 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g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h의 마이너스 2x인데 g는 원점 대칭이니까 g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고 h는 y축 대칭이니까 h의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h2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왼쪽의 적분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조금 해보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gx h 2x dx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맞습니까? 좌변을 정리했더니 a부터 b까지 gx, h, 2x, dx를 계산한 거다. 그걸 b에서부터 a까지 적분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갖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f가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세수 a, b, c에 대하여 a부터 b까지 a부터 c까지 적분한 게 있는데 만약에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보다 a부터 c까지 적분한 게 크다면 얘가 a, b, c의 대소관계를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것도 기억에 대한 보기처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그래서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이런 식의 그림이 있다면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C부터 B까지 적분한 게 음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누가 더 클 거냐면 A보다 크고 C보다 작은 부분이 A보다 크고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는 게 더 큰 값이 만들어질 거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손해를 보게 함수를 갖다가 구성을 한 상태인데 fx가 무조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0보다 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립을 안 할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 축이 있고요. A고 C고 B입니다. 요 케이스가 아니라 B고 C고 A다. 그러면은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어. 근데 지금 함수축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렇게 돌려서 왼쪽에 있는 건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 놓은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A하고 C도 지금 서로의 위치 관계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인테그랄 C부터 A까지 fx dx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 주시면 B부터 A까지 fx dx가 C부터 A까지 fx dx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분명히 만족하죠. 하지만 A, B, C의 대소관계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한번 볼게요. 하토닌드 부채꼴 2. 밑면과 윗면인 기둥의 겉넓이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지름의 길이 기둥의 높이는 정해져 있어요. R과 H라고. 근데 겉넓이를 일정하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 R이 커지면 H가 조금 작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겉넓이가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R과 H가 서로 뭔가 관계를 가지며 뭔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이 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R과 H에 대하여 R분의 H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이 기둥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밑면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이니까 파이 R 제곱의 3분의 1이겠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냐면 H를 갖다 곱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을 만들었을 때 V라고 하고 말을 좀 아껴요. 왜냐면은 V하고 괄호하고 뭔가를 갖다 쓴다는 건 누가 변수인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지금 H도 R도 모두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아껴두자. 그럼 R과 H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기 있는 요 기둥의 겉넓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 기둥의 겉넓이는 뭐를 통해서 구성되느냐? 3분의 1 파이 R 제곱, 요 부채꼴이 몇 개 있는 거고요?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몇 번 있냐면 마찬가지로 2개가 있죠. 그래서 R 곱하기 H의 2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뒤쪽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펴서 보시면 이 면은 H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요만큼. 다시 말해 저기는 저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니까 얘가 3분의 1 곱하기 2파이 R. 그래서 3분의 2파이 R이 지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사각형이 하나 더 있을 것이다. 경계도로 펼쳐봤을 때. 그래서 그것까지 갖다가 더하면 얘는 3분의 2파이 R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겉넓이가 일정하다고는 했는데 얼마인지 알아볼래요? 모르죠. 그래서 그냥
A라고 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물론 이거 뭔가 결론을 알고 나면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건널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일정한 건널비를 그냥 1이다 라고 놓고 계산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R이나 H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관계를 파악을 해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고치려고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R도 있고 H도 있는데 여기도 R이 있고 그래서 누굴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냐면 H를 R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왜냐면은 R제곱과 R을 한 번에 뭔가 정리해서 2차식처럼 나타내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H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2R 곱하기 H가 반대쪽으로 넘기면 A 빼기 3분의 2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 H 소리 2RH는 A 빼기 3분의 2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 파이 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2R로 나눕니다. 그러면 H는 2R분의 A 그 다음에 빼기 근데 어차피 곱할 거니까 하나씩 나타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2R분의 1 하고 A 빼기 3분의 2파이 R제곱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R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H를 여기는 요 위쪽에 H에다 갖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3분의 파이 R 제곱에다가 H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2R분의 1에다가 얘가 문제였거든 사실. 분모에 R이 있는 게 2R분의 1에다가 A를 갖다 곱해도 여전히 분모에 R이 있는 게 문제였는데 어차피 막판에 R을 갖다 곱할 거기 때문에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A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뭔가 곱할 것들 날려보시면 R 날려주고 그러면은 얘는 6분의 파이 R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 파이 R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갖다 전개시키면 R에 관한 몇 차? 3차함수가 나오고 있지. 그래서 부피가 아까 R을 중심으로 하는지 H를 중심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VR이라고 하는 R을 기준으로 하는 함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R에 관한 3차 함수를 미분하셔가지고 그게 아마 극대값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극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R과 그때의 H를 구해서 R분의 H의 값을 구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